오늘의 사연은 뉴질랜드에서 나고 자란 제이클린이라는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제이클린은 21살의 나이로 어릴 적부터 농구를 참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바로 가난한 이혼가정 출신이었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것이 바로 한국에만 있다는 열혈엄마였다는데요. 제이클린 씨의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제이클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다양한 스포츠를 좋아해 활발하고 밝은 성격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바로 다름 아닌 농구였습니다. 제가 왜 농구를 좋아했느냐고요? 여러분, 뉴질랜드인 하면 혹시 키가 크고 머리가 금발인 유럽인을 떠올리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뉴질랜드인은 다양한 피부색과 머리 컬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흑발에 까무잡잡한 피부가 많으며 평균 키는 178cm 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대표적인 유럽인종인 네덜란드인 평균 키가 182.9cm이고 독일인의 평균 키가 180.3cm인 것에 비하면 별로 큰 키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제 키는 182cm입니다. 평균 키를 넘어서고 있으니 왜 제가 농구를 특히나 좋아했는지 아시겠죠? 물론 제 키가 특출나게 국가대표 선수급으로 차출될 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운동선수란 것은 피지컬도 중요하지만 재능과 능력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제 재능과 능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가난한 지방 도시의 이혼 가정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었지요. 뉴질랜드에서 일반적으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큰 도시에 나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제가 살고 있던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집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이혼 가정에서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바쁘게 일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집을 돌보고 홀로 공부와 운동을 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네, 누군가는 핑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절에 저에게 꿈이란 것은 그저 한낱 가벼운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저에게 꿈이란, 특히 운동이라는 것은 그저 사치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러던 제게도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아니, 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작은 시골 마을의 뉴질랜드에서 한때 유명했던 농구 선수 출신의 코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었어요. 코치님께서는 심신의 안정을 위한 여행차 시골을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그 참에 좋은 후배들을 확인해 볼 겸 학교에 오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제게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모처럼 들떡 그분께 저의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그분께서 오신다는 학교 농구 경기를 위해 저는 밤낮없이 운동하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꿈을 위한 한 방의 덩크샷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윽고 결전의 날, 약속대로 코치님께서는 경기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고는 경기에 나섰어요. 그리고 시작 후 지지부진하게 경기가 흘러갔고 코치님께서는 지루한 듯 경기장을 떠나시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완전히 제 기회를 잃을 참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경기장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제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면서 말이죠. 바쁘신 아버지께서 경기에 와주시다니 저는 뜨겁게 가슴을 울리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거짓말처럼 지쳐가던 체력이 돌아오며 발이 가벼워지더군요. 큰 소리로 우렁차게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입어 그렇게 그리고 또 두 번의 골이 연달아 들어갔습니다. 저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치님께서도 갑작스럽게 터져나오는 두 번의 골에 흥미로운 듯 제 쪽을 보기 시작하시더군요. 하나만 더.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바라보며 달려가던 제 손끝에서 세 번째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울음 섞인 환호 소리와 함께 저는 활짝 웃으며 코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알려드릴 필요도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누구보다 크게 제 이름을 부르짖으셨거든요.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코치님께서는 저를 찾아 학교로 다시 오셨습니다. 저에게 함께 오클랜드 도시로 가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코치님께서는 먼저 도시에 가 있을 테니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에 알리고 전학을 준비해야 했고 도시에 가서 살 집도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바로 홀로 되실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아버지께서 학교로 찾아오셨던 그날 사실 현재 만남을 시작한 분과 같이 오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내 그분과 진지한 관계가 되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오시는 겁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버지에게 드디어 짝이 생기다니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을 소개해 주시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이윽고 그 여성분을 만나게 된 그날, 저는 저도 모르게 그만 크게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키도 작고 몸집도 마르신 검은 긴 머리에 수줍은 얼굴을 한 한국인 여성분이셨어요. 저도 제가 왜 실망을 했는지 처음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어쩌면 저는 엄마와 닮은 누군가가 오시리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떠나버리신 저희 엄마는 키가 큰 갈색 머리의 여성이셨거든요. 이렇게 저를 크고 튼튼하게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저도 모르게 그 한국인 여성분을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그 여성분은 어머니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해버렸어요. 그리곤 떠날 준비를 했죠. 왠지 모르게 엄마의 자리를 빼앗긴 듯한 느낌에 화가 난 저는 도시로 떠날 준비를 서둘렀어요. 하루가 다르게 가까워지는 두 분의 관계가 보기 불편했거든요. 우리 가족이 망가져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못된 제 마음을 하늘도 아신 걸까요? 일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듯 망연자실하고야 말았습니다. 도시에 가서 살 집이나 자금이 없었던 것은 물론 의식이 없으신 아버지를 두고 홀로 떠날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코치님께 도시로 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그 작은 도시에 다시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날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아버지를 돌보며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꿈을 이루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과도한 욕심으로 아버지에게 상처만 줬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너무도 원망스럽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돈도 능력도 없었고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아버지도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은 잠을 이룰 수조차 없었지요. 하루가 다르게 저는 점차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커피를 사러 나갔다 돌아와 보니 어느새 그 한국인 여성분이 병실에 와 계시더군요. 제가 없는 시간에 한 번씩 와서 봐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 왠지 모르게 미운 마음이 솟아나와 뭘 바라고 이곳에 오느냐고 화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냥 원망할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봉변에 당혹스러울 법도 했을 텐데 그분께서는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는 저를 말없이 안아주고 토닥여 주시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악을 쓰던 저는 결국 저도 모르게 그분을 끌어안고 그 품 안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의 서름을 모두 토해내듯 그렇게 저는 작은 몸을 가진 그분의 넓은 가슴에 안겨 위로를 받게 되었지요. 그 뒤로 그분은 본인이 병원에 있으시겠다며 저를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매일 같이 맛있는 피넛버터 샌드위치도 싸주셨어요. 그분은 작가셨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다며 제가 꼭 필요할 때가 아니고서는 절대 병원에 오지 못하게 하셨지요. 말은 그렇게 하셔도 아마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병원 생활이라는 게 말이죠. 하지만 그분은 한마디 싫은 소리도 않고 오히려 저를 정말 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공부와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책과 물건도 사주시고 제가 어디 가서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늘 깨끗한 옷을 입게 해주셨어요. 이후 아버지께서도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오랜 재활이 필요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살아계실 수 있으심에 감사했습니다. 저 역시 별 탈 없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비록 도시엔 가지 못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농구 선수로 활동하게 되었고 나름 지역 신문에도 이름을 알리며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돈을 벌게 되었으니 언젠가는 돈을 모아 도시에 나가리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아버지 곁에 든든한 짝도 계시니까 말이죠. 하지만 사실 제게는 조금씩 다른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꿈을 이룰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윽고 목표하던 돈을 모으게 된 날 저는 꽃다발을 사들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따스한 두 분이 손을 잡고 저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셨어요. 아마도 제가 도시에
경기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리라고 생각하셨겠죠. 저는 아버지의 눈을 보며 울컥하여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저를 홀로 키우시고 이렇게 회복하시느라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신 거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도 다 컸고 이렇게 돈도 모았으니 두 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어요. 아버지, 저와 함께 한국에 가요. 우리 엄마의 나라로 말이에요. 아버지. 제 말을 들으신 어머니께선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용기를 내어 어머니라고 불러드린 것이 말이에요. 못난 딸은 그동안 겁이 앞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도 불러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두 분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의 행복한 새 출발을 위해 기도를 올렸어요. 그렇게 지금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단란하게 한국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인 어머니들은 모두 자식을 위해서라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열혈엄마들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누구보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어머니야말로 길을 잃고 헤매던 저를 밤낮으로 챙겨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신 분이시니까요. 저는 저의 열혈엄마가 아니었으면 아마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하남에서 키즈 농구 강사로 일하며 성공을 위한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성공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게 새로운 기회를 준 이 땅에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